안녕하세요. OK 공인중개사 전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면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부터 잡아야 하는데요.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편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접근하려면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초를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2년간 공부를 했답니다. 2년간 공부를 했는데, 근데 2년간 공부를 했는데 그냥 투자에 대한 공부만 하신 겁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뭔지 그러한 개념조차도 전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운이 좋다면은 괜찮겠죠? 오로지 그런 분들은 운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기초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기초만 잡더라도 충분히 그 개념이 잡힐 것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와 일반 주택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재개발이 됩니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를 다 때려 부수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 것은 재건축이 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종전주택을 포함한 토지의 소유자가 입주자로 선정이 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만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당연히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대한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해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를 때려 부시고 새롭게 건축을 하는 거죠. 아파트도 대지권 비율이라는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분 분양, 입주권과 일반분 분양으로 구분이 되겠죠. 일반분 분양의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주권의 비례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비례율이 높아지면은 추가 분담금도 조합원 분양금액에 대한 추가 부담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매물을 관리처분 인가 전에 해당 주택의 감정가를 확인하시고 매수했을 경우에 관리처분 인가 후 권리가액이 높아졌다면 그만큼이 수익이 되어 향후 조합원 분양금액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작게 내게 되겠죠.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이 되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권리가 됩니다. 분양권에서는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해당 현장의 땅과 건축물을 시행사에서 전부 매입을 하여 건설이 되는
아파트 단지는 당연히 100% 일반 분양으로만 진행이 되겠죠. 여기 글자가 조금 빠졌습니다.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권, 분양권, 양도소득세,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재개발, 재건축일 경우에 관리 처분 인가 기준이 여기 선인데요. 관리 처분 인가 전에는 재개발은 일반 주택으로 매매하면 되겠죠. 재건축은 일반 아파트로 매매하면 됩니다. 2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보유 요건이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는 아파트 시공 단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입주권으로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매수해서 2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의 인가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지 않고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입주권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시공 단계를 지나서 완공이 되면 비로소 주택화가 되죠. 주택화가 되면 사용 승인이 떨어집니다. 여기 선이 이제 완공되는 선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 요 지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용 승인이 떨어져서 매매를 하더라도 양도세는 비과세입니다. 관리 처분일 이후 이 구간에서 입주권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에는 여기 이 사용 승인 여기 구간에서 2년 보유를 다시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충족이 되겠습니다. 입주권을 비롯하여 분양권을 포함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요, 지난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70%, 분양권은 70%죠.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주택과 입주권은 60%, 분양권도 60%죠. 그런데 주택과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는 기본세율이 되지만 분양권은 기본세율이라는 게 없습니다. 60%까지가 끝입니다. 양도소득세는요, 국세에 해당하고요, 항상 부가세가 따라갑니다. 지방소득세가 따라가죠. 그래서 77%, 66%가 되겠죠. 참 세금도 많기도 많은 나라입니다. 그 세금은 다 어디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분양권 매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권 매매 절차와 일반분 분양권 매매 절차 간략하게만 오늘은 봅니다. 조합원 분양권의 매매 절차는 조합원의 자격부터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 종전 조합원인 매도인이 이주비 대출이 있다면 승계를 받거나 매수인이 여유가 있다면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공사에 방문을 해서 조합원 분양 계약서에 권리 의무 승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분 분양권 매매 절차는요, 입주권보다는 조금 간소화가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를 받거나 매수인이 여유가 된다면 상환을 하셔도 되겠죠. 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에 방문하여 일반분 분양권 계약서에 권리 의무 승계까지 마쳐야 하겠습니다. 조합의문 분양권은 입주권은 사용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취득입니다. 조합은 명의로 바로 보전 등기로 진행을 합니다. 일반분 분양권에서는요, 시행사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후에 일반 분양자들이 분양장점을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개념을 거의 다 잡으신 겁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더라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 개념만 잡으면은 다음 수준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양권의 전매 절차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본 내용은 전소장이 직접 작성한 정보성 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